네,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하만 창업 오디션 사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하만 청년센터 김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만은 2021년 청년 친화도시에 선정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하만에서 자유롭게 활동 및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2022년 한 해는 하만 청년 창업가의 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만 청년 창업가 분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해 주기도 한 해였는데요. 올해도 창업에 도전할 청년분들을 모시고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것이 정말 뜻깊습니다. 특히 오늘 날씨가 정말 부적은데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간략하게 사업 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업 오디션 사업 설명회는 박재민 대표님의 사업 소개로 시작해서 작년 창업가 사업에 참여한 다만의 이성정 대표님, 그림책 공원의 황세정 대표님의 토큰 콘서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업 오디션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하나정부 협동조합의 박재민 대표님께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하만 청년 창업가 사업의 멘토도 맡고 있고 오늘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정하시고. 네, 사실 오늘 아침에 눈이 정말 많이 와가지고 하만에 8년 만인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귀농을 하고 이제 10년 차 되는 해인데 딱 8년 전에 이만큼 눈이 왔었어요. 눈이 와가지고 그때 진짜 오도 가도 못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또 눈이 왔길 아침에 진짜 너무 많이 쌓여있길래 야 오늘 어떡하지 다들 오실 수 있으려나 했는데 다행히 또 날이 좀 풀려가지고 이렇게 또 먼 길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간단하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제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고 네, 왜 이 창업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사례를 조금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접니다. 네, 저고요. 지금 이렇게 농사 안 짓습니다. 한참 이제 못 모르고 막 귀농해가지고 의지만 불타가지고 보시면 이제 현장이 지금 이제 들깨 농사를 지어가지고 들깨를 타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요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도리깨네. 그죠? 네. 연령이 다 나오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죠? 도리깨를 알고 계시고 네. 도리깨입니다. 도리깨로 네. 수작업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타작을 해가지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런 이제 귀농 한참 막 했을 때 이제 경험인데 사실은 귀농을 하면서 정말 누군가 나에게 야 농사도 창업이다라고만 알려줬더라면 이 10년 동안에 이 진짜 시행착오라는 시행착오는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착오 얘기를 해드리려면 하루 정도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워낙에 실패를 많이 하고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일들을 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한번 재밌게 사실은 성공한 이야기보다 실패한 얘기가 더 재밌지 않으신가요? 성공한 거는 괜히 먼 얘기, 남 얘기 같고 막 멀리 떨어진 얘기 같은데 이 실패 얘기는 되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약간 이렇게 함께 좀 이렇게 공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처절한 실패 얘기를 다음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정말 귀농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창업이 아니고 그냥 농사로만 생각했어요. 그냥
씨를 뿌리면 다 나는 줄 알았어요. 씨를 뿌리면 다 나는 줄 알았는데 정작 와서 실제로 씨를 뿌려봤더니 잡초만 나더라고요. 네, 잡초만 나는. 그래서 누군가 진짜 우리 지역에 정말 이렇게 좀 먼저 기농을 했고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진실하게 같이 좀 멘토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냥 내가 고민하는 부분을 좀 같이 좀 머리 맞대고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게 필요했던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정말 정착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시행착오도 정말 많이 겪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 농사의 그 장목을 선택한 어떤 농사를 지을지에 대해서 선택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것 같거든요. 주년 동안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다 돈이잖아요. 이걸 좀 줄일 수만 있다면 내가 투자도 좀 덜 했을 거고 조금은 시간을 좀 앞당겼을 테고 그러면 앞당겼으면 정착하는데 조금 시간을 줄여서 안정적인 수익을 조금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런 창업 사업들이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그때 당시 있었다면 조금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이라서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실로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얼만큼 정말로 무지하게 기농을 했나라는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면 저는 뭐 연고가 있어서 함안에 온 건 아니고요. 우연찮게 온 곳이 함안이었습니다. 함안이었고 어떻게 보면 내 창업하는 그 지역을 내 공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정말 단순하게 기농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서울에서 계속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요.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농을 결심하고 내려오면서 기농을 어디로 하지라고 결심을 하면서 정했던 게 지도를 펼쳐놓고 정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저희가 사는 고향 원래 부모님 살고 계시는 창원이고 경남 창원이고 집사람이 지금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전북 진안에 이렇게 살고 계신데 서울에서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 찾아뵙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힘들어서 이왕 우리 내려가기로 결심한 거 부모님 좀 자주 찾아뵙자 하고 지도를 펼쳐놓고 아무런 정보 없이 지도를 펼쳐놓고 가운데를 그었더니 함양쯤 되더라고요. 함양, 경남 함양쯤 돼서 함양은 지도에서 살펴보니까 너무 산세가 심하더라고요. 산세가 심해서 여기 들어갔다가는 자칫 고립되겠다 하는 생각에 우연찮게 정한 데가 함안이고 네. 누군가 진짜 이런 지도 펼쳐놓고 야 어디까지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워 그러지 마 창업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귀농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한마디만 던져줬다면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정말 단순하게 정말 지도를 펼쳐놓고 네, 이렇게 한 정도로 창업에 대한 어떻게 농사로만 바라봤고 창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지역을 결정했다라는 것 네, 정말 무식하죠. 네, 지도 펼쳐놓고 기농한 케이스는 저희밖에 없지 않나 싶긴 한데 네, 그렇게 기농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사실은 창업이라는 게 정말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고려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왜냐하면 업이라는 게 내 생계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창업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고정 비용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에 치킨집 굉장히 많잖아요. 치킨집이 치킨집 창업하는 데서도 많은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프랜차이즈에 똑같은 예를 들어 교촌치킨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 위치에 따라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창업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상품도 분석해야 되고 거기 지역의 유동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철저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레시피도 마찬가지 프랜차이즈를 할 건지 아니면 내 개인 그냥 치킨집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앞서 보시다시피 그냥 내가 창업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도 펼쳐놓고 하는 이런 좀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예를 들어 농업에도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딸기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함안에서 만약에 딸기 농사를 짓는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함안에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가도 적을 뿐더러 이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딸기 농사를 짓고자 하면 반대로 이렇게 논산 쪽에는 딸기 농사 짓는 농가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창업을 해야지 내가 농업을 선택해야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좀 멘토링이랄지 멘토분들이랄지 이런 도움을 받으면 조금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 오디션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창업 오디션 기간은 23년 2월부터 4월간 진행이 될 거고 잠시만요. 그거 보시면 오늘 요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시고 또 이 시간 이후에 실제로 정말 작년에 창업을 하셨던 요 창업과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했던 실제 대표님들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랄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정말 실제로 겪어오신 분들이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아마 얘기해 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아카데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아카데미는 나중에 신청서 아마 다 갖고 계시죠? 이 아카데미 신청하실 때는 다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앞에 보시면 부침 1과 1의 신청서와 마지막에 보시면 부침 4에 보면 개인정보 동의서가 있어요. 그것만 제출하시면 아카데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 보시면 시간이 꽤 됩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안에 이제 많은 창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이때는 창업가 그 아카데미를 신청하실 때는 부침 1과 부침 4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또 신청서를 받아서 보시면 멘토링을 또 3월 8일, 15일, 20일 이렇게 수요일 이렇게 해서 3회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때는 반드시 밑에 보시면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만 요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신 10팀에게는 기본적인 그런 이제 교육과 그리고 계속적인 매달 1회씩 있을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이 창업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드리려고 진행하고 있고 또 10개 팀에 한해서 좀 차등 지급이 되겠지만 총 사업비 3천만 원 내에서 각 팀당 3천만 원은 아니고 총 사업 10팀에 이제 각각의 팀들에게 어느 정도의 좀 직접 사업비, 직접 이제 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까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말 1년간 함께 어떻게 보면 창업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이제 멘토들과 함께 초기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실제로 보시면 혹시나 그 창업 안에 보시면 신청서에 보시면 내용이 좀 작성할 게 많으세요. 이후에 이제 아카데미 이후에 저희 이 자료를 신청서를 제출하실 계획인데 혹시 그 전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 그 전에 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가 2월 13일 날 별도의 또 멘토링 시간을 또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사전에 이런 정보들이 조금 고민하시는데 필요하시다면 13일 날 일정이 되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요 내용들을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실 때 이쪽에 보시면 저희 QR코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QR코드 만족도 조사와 그리고 아카데미 신청을 하실 분들은 여기 QR코드로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작년에도 저희가 진행하면서 실제로 10개 팀 중에 8개 팀은 법인화가 돼서 그 중에 또 특히나 2개 팀 같은 경우는 예비 말개우로 또 성장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창업하시는 데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덜 겪게끔 같이 좀 고민하고 얘기 나누고 함께 할 예정이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몰라서. 또 뒤에 또 우리 실제로 창업하신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서 실제로 궁금하신 부분들 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고생해주신 박재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내용만 듣고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내가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걸 궁금해 할까라는 그 질문이 지금 다 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창업가를 진행했던 두 분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 전에 그 두 분이 어떻게 창업을 했는지 창업 스토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만의 이성정 대표님께서 창업 스토리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다만 대표 이성정입니다. 제가 이제 심사위원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다가 이렇게 그 자유로운 공간에서 그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실수하더라도 양해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1년 전에 정말 예비 창업가로 창업 준비생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공이 미술이어서 손으로 만드는 거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꼼지락꼼지락 나무로 식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포크, 테이블웨어 등등 만들어 봤고 또 음식을 좋아해서 디저트도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렇게 저는 정말 막연하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꿈을 그냥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함안군에서 이런 청년 지원 정책 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아카데미에서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함안군 청년 창업가 과정을 거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함안군 산인면에서 태어나서 20대를 외지에서 보내다가 다시 함안으로 왔습니다. 함안은 저희 선조 할아버지부터 지금의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700여 년 동안 살았던 곳으로 제게는 아주 의미가 큰 곳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름을 다만이라고 짓게 되었는데 다만은 함안 고려동 유적지의 옛 지명인 담장안이라는 뜻과 또 함안을 담았다라는 뜻의 담안으로 제 개인적인 애양심과 함께 좀 더 책임감 있게 기업을 운영해 보겠다는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다만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함안을 알릴 수 있을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안에 좀 더 특색 있고 함안만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스토리를 넣어서 한식 디저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개발했던 것이 이 아랑면 쌀빵이고요. 여기서 좀 더 대중적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함안의 복숭아나 감 모양을 따서 이제 열매 시리즈라는 쌀빵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함안의 농특산물인 곶감, 함안 감을 활용해서 곶감 카라멜엿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함안의 감을 활용한 감 강정과 또 연잎 가루를 넣은 연잎 강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에서 나는 곡물을 활용하고 싶어서 오곡칩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고요. 이렇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함안의 이야기를 담고 또 함안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제품 이외에도 함안 고려동 약과나 포도 오란다 같은 다양한 한식 디저트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조는 가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안 고려동 유적지에서는 체험장 겸 쇼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고려동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다과 체험을 준비 중인데요. 저희 기업은 단순히 음식을 만들기보다는 이 음식을 활용해서 그 함안 자체를 알릴 수 있는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유통 및 판로 같은 경우는 먼저 판매에 있어서 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나가고 있는데 저희 제품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고 또 그 고유의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스마트 스토어에 시즌별로 어버이날이나 아니면 명절, 행사 상품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려동 이외의 다른 전통적인 공간 아니면 현대적인 공간에서 다과 체험을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는 이런 체험을 많이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님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즐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프리마켓과 축제도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터링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뭐 행사나 연회 그리고 뭐 회의 같은 장소에서 1인 다과상으로 드셔보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함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함안의 이야기와 함안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저희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함안에 다시 되돌려줄 수 있을까? 제가 함안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지만 그래도 함안 고등학교에 저희가 개발한 꽃감 카라멜 엿을 선물해 봤고요. 그리고 체험용 테이블웨어가 필요한 곳에 무료로 제공해 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행사에서 디저트, 한식 디저트를 접해볼 수 있게 무료 시식회도 진행해 보았고요. 올해에는 청년 마을 기업에 도전해서 제가 앞서 설명했던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나중에 토크 콘서트 할 때 개인적으로 손을 들어주시고 이성정 대표님께 질문 있습니다 해주시면 성정 대표님께서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그림책 공원의 황세정 대표님께서 작업 스토리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함안군 청년 내일을 만드는 청년 창업가 동네 책방 그림책 공원의 대표 황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떨려요. 수업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자리에 저기 앉아 있을 때부터 엄청 떨리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네 책방을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네 책방이 뭐 하는지 아시는 분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네 책방을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하고 다시 물어보는 경우 정말로 많으시고요. 실제로 책방이라고 하니까 책으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공부방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책방은 이제 서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이제 서점이라고 하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또는 가까이 있는 충무서점 정도 되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구비해서 판매하는 곳으로 생각하기 쉬우니 보통 책방이라고 하면 이제 주제별로 또는 이제 뭐 카테고리별로 해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곳, 책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동네 책방이 뭐 하는 곳이에요? 정말로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제 마음을 설레게 했었던 다른 동네 책방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신 이성정 대표님처럼 함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45세, 작년에 45세로 함안의 마지막 청년이었습니다. 마지막 청년으로 그렇게 젊거나 열정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도 없는
이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로서 창업을 하는 어떤 그런 막중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라 이제 뭐 많은 도전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왜 그림 책방이라고 하는 이제 것을 시작하였을까?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저런 모습이었어요. 설레이기도 했지만 사실 질투가 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분이 얘기하시는, 강연하시는 걸 봤는데 질투가 난다라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에는 절대로 질투가 생길 수 없다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을 때는 질투가 생긴 것, 셈이 나는 것을 그게 뭔지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런 이제 책들이 모여있는 공간만 보면 나도 하고 싶다, 샘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정말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이제 그림책 공원이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는 공간, 그림책 공원 이름은 그림책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원과 같은 곳이라는 곳 하나와 그 다음에 그림책과 공예와 원예가 같이 있는 곳, 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 동기는 저는 이제 아이 3명, 고3, 중3, 중2 이렇게 이제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책으로, 그림책으로 이제 학원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지고 이제 키우면서 뭐 공부는 둘째 치고 애들이 다 컸을 때 느낀 점은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거.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싸우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로 컸기 때문에 그림책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정말로 좋구나,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면 설레이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림책 서점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업 준비를 할 때 사실 그림책, 제가 이제 그림책을 판매하는 전집 회사에 한 10년 가량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 하나는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책을 살 때는 저는 이제 단행본으로 판매하는 그림책들을 판매하는 것을 하고 싶었는데 대부분 그림책은 전집으로 많이 구매하시고요. 전집을 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대여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 창업가 지원하기 전에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창업 아카데미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질문은 수익을, 항상 제가 듣는 질문은 수익은 어떻게 낼 것이냐, 지금 책 산업은 하향 산업인데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차라리 논술 학원을 차리는 게 안 낫냐, 이런 얘기들을 정말로 많이 들었지만 사실상 저의 꿈은 그림책방이지 논술 학원이 아니라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수익은 어떻게 낼지, 장소는 어디가 좋을지. 사실 함안에서 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자기 쪽에 할지, 7원 읍내에 할지, 가야에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고민이 되었고요.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말씀드렸다시피 주부이고 많은 것들을 막 투자하고 도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했고, 가맹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랜차이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어디서 구매할지부터가 사실은 엄청난 고민이었습니다. 결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편의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계약하고 입금하고 오세요 하고 갔더니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고 발주 어떻게 하는지, 계산 어떻게 하는지만 잠깐 교육한 후에 바로 영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냥 창업을 하려고 하니 카드 결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로페이 하만사랑 상품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경남 교육지원카드 이런 것도 어디에 신청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창업을 하는데요. 셀프 인테리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하고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넓은 공간을 임대했고요. 그 다음에는 페인트도 직접 칠하고 남편 퇴근하면 이제 전등 달아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제 했었고,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어요. PPT를 보냈는데 순서가 잘못됐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8월달에 오픈은 이제 4월달부터 준비를 했고 오픈 8월달에 했는데 하만 군에게 정말로 감사한 1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만 군의 어떤 지원이 없었다면 사실 이제 자생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수익성이 정말로 없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할 때 무조건 아까 우리 박재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돈이라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선은 하만에서 이제 행복교육지구라고 해서 마을학교를 신청을 했습니다. 마을학교를 신청을 해서 책으로 스토리텔링 공예 수업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책으로 하는 수업을 시작했고요. 이렇게 책과 함께 근데 이제 지역에 친구들이 정말로 많이 와줬어요. 최대한 책과 문화 활동을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저기 다이아몬드 찾기예요. 모래 안에서 다이아몬드 찾기라든지 빵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3D 펜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을 수업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강하는 거 그림책과 원예 테라피 강사로 전부 다 그림책과 연관을 지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이제 감사한 하만군 청년 친화 도시 사업들인데 내일을 만드는 청년 창업가가 이 모든 활동들의 기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여기 보시면 처음 이제 아카데미 하는 모습이거든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카데미에 가서 강의를 듣고 뭐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수료하고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누군가가 저도 그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도서관에서 6개월만 책을 읽으면 다 배울 수 있다고 대학교에서.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함께 하는 것들, 함께 하면서 얻는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있었고요. 청년 프로젝트로 환경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제 소소마켓으로 해서 환경 관련 프리마켓을 진행을 했었고요. 동네 작가로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그림책 만들기 모든 것들은 다 책과 그림책과 함께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공저같이 이것도 바쁜 와중에 어찌됐든 시간을 내서 이 기회에 다 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그림책 공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두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활동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와의 만남을 하면서 송슬기 작가님과 함께 진행했었고요. 청년 이제 활동으로 센터에서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청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진행해 볼 수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제가 창업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노인과 바다, 노인의 어떤 느낌이 정말로 많았어요. 노련한 노인이지만 사실 이제 아주 오랫동안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나가서 아주 큰 고기를 잡았는데 상어떼들이 이제 혼자서 나가서 고기를 잡았을 때 상어떼들이 달려드는 것을 이제 뭐 이겨내지 못해 뼈만 남은 고기를 가지고 온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어쩌면 저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맹점이나 프랜차이즈는 전문가들의 어떤 도움들이 필요하지만 사실 오롯이 혼자서 뭔가를 했을 때는 뭔가 큰 아이템이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시아버지께서 80세가 다 되셨는데 낚시에 갑자기 이제 재미가 나셔서 낚시를 하시러 가시는데 가시면 큰 갈치도 잡아오시고 문어도 잡아오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잡으시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선장이
딱 배를 대주고 여기에 낚시를 내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낚싯대를 들이우면 잡아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멘토의 중요성을 정말로 많이 느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투자의 어떤 투자할 수 있는 힘이나 에너지나 돈, 경제적인 것이나 그런 것들이 다 여의치 않기 때문에 먼저 했었던 선배들 또는 같이 가지만 정말로 잘하고 있는 동기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면서 함께 갈 수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멘토의 도움들이 정말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셔봐도 돼요. 드릴게요. 네, 여러분 어때요? 잘 들으셨나요? 두 분의 강의. 일단은 지금 대표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궁금하신 점이 생겼을 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두 분 강의하면서 이 점은 정말 궁금했다라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들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정말 간단한 거라도 괜찮아요. 네. 지금은 청년센터가 생겨서 많은 도움을 얻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시작할 때쯤이면 함안군 어디에서 찾아가서 어떻게 제안을 하고 되게 솔직히 저도 귀농이라는 걸 생각하고 지금 준비 중인데 사실 함안군에 어디에서 찾아가서 뭘 출발점을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사실 고민돼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 두 분 다 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많이 계획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함안군에서 친절하게 잘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했는데 주로 함안군에 찾아가면 어떤 도움이 어떤 도움을 함안군에서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여쭤보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 관련해서 19세에서 45세 해당하는 청년분들이 즐길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한해서 그 지원 사업들을 받으면서 동아리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발달하고 프로젝트에서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민간으로 발달하고 그리고 두 분처럼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했듯이 분명히 선생님께서도 원하시는 그리고 원하는 방향에 있는 지원 사업이 있을 텐데 함안군에서 함안 청년뿐만 아니라 함안 군민이라면 지원이 가능한 그런 지역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을 저희가 일단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첫 번째가 저희 함안 청년 창업과 지속성장 지원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보통 창업하면은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는데 그게 간이가세부터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법인 사업이라고 오늘 들었어요. 그러면 지원하게 되면 법인 사원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지원하실 때 법인 사원을 했을 때 좋았던 점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꼭 법인 사업으로 해야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꼭 법인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거 관련해서는 다른 저희 두 분 대표님보다 혹시 박재민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이 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건지. 네. 법인을 꼭 해야 되는지 개인 사업자 네, 그 부분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다 법인화하는 거를 좀 목표로 두고, 그게 반드시 법인화 돼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 법인화를 목표로 두고 설명을, 저희가 멘토링을 계속 해드렸고, 법인화 되는 거를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립한 데 있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든 공모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법인화가 되면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기가 쉽어서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지원들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법인화를 좀 하시는 거를 유도를 드렸고, 실제로 뭐 아까도 말씀드린 10개 팀 중에 8개 팀 정도만 법인인데 그 팀은 또 개인 사업자로 남으셨거든요. 그건 또 사정이 있으셔서 네, 그런 부분이 그게 뭐 의무는 아닌데 그 이후에 또 저희가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도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법인화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두 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처음에 생각한 타겟과 실질적으로 시장에 들어갔을 때의 타겟이 다르잖아요, 보통. 그 달라진 점이 있는지랑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궁금해요. 하만 진짜 실 고객들의 그런 타겟이. 네. 저는 처음에 하만과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서 하만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B2C 사업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품 자체가 이제 군과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먼저 함안군에서 저희 제품을 써주시고, 그리고 농산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걸 원하시는 산림청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관에서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어떤 일을 하고? 네. 네, 아이템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템 자체가 뭔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B2B부터 B2C라고 생각했지만 B2B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은 B2C로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서점, 그러니까 책방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창업을 하였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염려했었던 것처럼 책에 대한 수익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주가 되기에는 그렇게 이제 많지 않아서 약간 역전이 된 게 교육 서비스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줘서, 사실상 이제 앞으로는 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제 약간 목적성을 가지고 이렇게 방향이 조금은 바뀌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 네. 하다 보니 방향성도 잡히고 아이템이 정해지다 보니 그 관련된 타겟 직군이 정해졌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이성정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음식이다 보니까 다량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라든지 혼자만 사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이렇게 찍어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거 기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서 얻어오셨는지, 어떻게 이제 하셨는지 이런 부분, 아니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주셨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이 훅 들어와가지고.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아라홍면 쌀빵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아니고서 다른 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정말 예쁘게 잘 만들고 싶고 잘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저밖에 못하니까 생산량이 너무 한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수공예 제품을 먼저 내세웠지만 이제 그 말은 쏙 들어가고 같은 쌀빵이지만 하만을 주제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개발됐던 게 그 열매 모양, 네, 과일 모양이었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계는 아니지만 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네, 조금 더 간소화된 그런 생산 체계에서 하고 있고,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생산을 많이 더 지금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사실 생산을 더 많이 해야 제품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햇섭이라고 식품 위생 공장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소규모 햇섭 시설을 갖추고 싶은데 사실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아까 법인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을 하면 이런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영역이 넓어지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관에 납품을 하거나 할 때 법인일 때 구매를 해주시지 개인 사업자는 잘 안 받아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법인으로 하면서 그 햇섭 같은 경우도 좀 더 지원금을 알아보고 네, 앞으로 한 2, 3년 후에 소규모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쌀떡 이외에 다른 강정이나 그런 것들은 기계로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직까지는 생산량이 기계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서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공예가 비싼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일을 하실 때 한 번씩 찾아뵙면은 정말 힘들어 보여요. 딱 얼굴만 봐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물량이 많은 날에는 대표님 이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 좀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라는 좋은 답변 들을 수 있었고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혹시 이렇게 질문이 안 나올 걸 대비해서 사전에 창업을 하셨던 분들에게 가장 질문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미리 포스트잇에 다 붙여놨어요. 제가 그러면 가장 눈에 제일 잘 보이는 질문을 가지고 저희 두 대표님께 질문을 해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창업은 돈을 벌어야죠,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나요? 얼마나? 가로 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돈은 많이 버시나요, 대표님? 제가 사실 처음에 조그마한 공방 형태로 생각을 했고 아예 수익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정말 장기적으로 제가 그때는 진짜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고려동 알리고 싶다, 하만 알리고 싶다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주변에 같이 사업을 하시거나 도움을 받을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기관에서도 구매해 주시고 다른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구매해 주시고 또 연계가 돼서 저 말고 다른 창업 동기생 분들의 제안으로 뭐 협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기는 냈지만 그래도 이게 제 투자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제가 뭔가 가져가는 수익은 없습니다.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황세정 대표님의 의견 또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작게 잡아서 익숙했어요. 그림 재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남편이 퇴근하고 회계를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금액을 정확하게는 전화하세요. 제가 정말로 이게 이렇게 하나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머리라 돈 숫자만 나오면 주인님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항상 틀려요. 정말로 계산기를 10번을 두드렸는데도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점. 그래서 숫자를 너무 몰라서 남편에게 회계를 맡겨두긴 했는데 실제로 남편이 이렇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해줄 정도는 왜냐면 저는 이제 수업은 수업이지만 책이 판매가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대로 지역에서
많이 이제 사주시기도 하시고 그 교육 지원 카드나 문화누리 카드를 그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정말로 이 카드를 꼭 써야 된다라는 그걸로 이렇게 오셔서 책을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계셔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그 도서 책 판매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 학교나 인근에서 수업 의뢰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오는 수익이 이제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투자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만 그거는 원래 해야 되는 거고 재투자할 이제 수익조차 안 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청년 창업과 지속성장 지원 사업에서는 여러분들 같이 지원 사업을 하실 동기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끌어줄 멘토분들도 계실 거고요. 같이 진행할 또 선배 멘토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네트워킹을 하고 네트워크가 확장됨으로써 기회가 많이 부여돼요. 저희 청년센터에서도 원데이 클래스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저희가 제안을 할 거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다 공공기관에서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청년센터에서 몇 월 며칠 원데이 클래스를 했던 분들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하면 그분들과 또 다른 기관에서도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원 사업이 지원 사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네트워크의 확장 속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특히 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는 아무래도 하만 청년 사업가 분들 네트워킹이 정말 단단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제일 무서운 입소문을 내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과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내 주변에서 책 공방하시는 분들이 있다. 라고 하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성근 대표님이 저는 근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고 당연히 봤지만 이럴 거면 나도 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 이거는 저도 약간 궁금한 게 내가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어떻게 찾나요?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정선 대표님부터 먼저 대답해 주실까요? 저 이미 발표해서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자기가 하는 것 중에 굳이 뭐 전공이 아니더라도 취미로 하시고 계시는 거나 일단 좋아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창업은 좋아하는 게 아니고서는 시작을 하면 안 될 정도로 큰 어려움이 많고 하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이거 표현하기 힘든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좋아하는 걸 창업으로 연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샘나는 거, 질투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고 샘이 나고 질투가 나기 때문에 보다 보면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큰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보이는 다른 경쟁업체에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 설레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해서 또 연습하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럼으로 해서 잘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꼭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좋아하는 걸 해야 내가 애정도 가고 잘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제가 포스트잇을 떼놨는데 내가 두 분 대표님 말하는 거 듣고 질문이 갑자기 생각났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이거를 듣고 그랬다고 제가 듣게 들어가서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하고 싶어서 뭔가를 이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지원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냥 지원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온 건데 이 사업 지원을 받게 되면은 공익적인 부분으로 다가가서 뭔가 캠페인적인 뭐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저의 그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는 거지 뭐 공익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면 좋은 거지만 일단은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함이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공익적인 부분과 내 사적인 부분, 사이익에 대한 부분이 충돌될 때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또 그런 공익적인 부분을 꼭 이렇게 이 사업에서 그런 거를 요구를 하시는 건지 이런 거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제가 이제 발표할 때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은 사실 수익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들이죠. 동아리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지만 그것을 함으로 해서 나의 역량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로 확실하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주기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을 함으로 할 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염두해 꼭 해두는 것은 이것이 그림책 공원을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되던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던 그 어떤 것에든 나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로 좋고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창업을 하고 나면 특히나 개인적인 무엇인가를 하는 창업을 하고 나면 보도자료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어디든 그림책 공원 이름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같이 함으로 해서 그림책 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보도자료에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림책 공원을 그냥 저 혼자서 창업을 했다면 몇이나 알 수 있을까 싶은데 어디든 가면 제가 그림책 공원을 봤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분들이 물론 한 번도 그림책 공원에 책을 사러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가야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공익 사업에 대한 나의 이제 그 수익과 연관돼서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그 공익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부분에서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브랜드 제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사회를 조금 살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걸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 공익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의미가 들어갔던 거였고 요즘에 소비하시는 분들의 트렌드를 보니까 사실 그런 가치 있는 소비, 가치 소비를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가 개당 3,000원으로, 3,000원, 4,000원으로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게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고 지역 사회를 조금 살리고 싶다,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고 또 친환경 패키지가 비싸지만 사용하는 걸 보고 소비자분들은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공익적인 부분이 오히려 사업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대표님 모두 공익을 위해서 노력했더니 사익은 따라왔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창업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다 보면 저희 정말 제가 놀라울 정도로 저희는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희 하만 청년만 쳐도 엄청 나와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넘어가고 행사만 하면 행사했던 내용이 그날 저녁 아니면 그 다음날 오전에 저희가 무슨 행사했는지 보도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게 아무래도 또 여러분들의 홍보의 꼭지의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그러면 어제 저희 센터에 연락이 왔던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을까요? 꼭 팀으로 해야 하나요?
혼자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어제 저희 센터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그게 여기 질문이 있어서 두 분 대표님께 혼자서도 잘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처음 그 창업가 내일을 만드는 청년 창업가 할 때 10팀 중에서 한 팀만 팀으로 그 시작을 했고요. 모두 다 개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으로 시작했었는데 세 분이 이제 팀으로 왔는데 그 대표님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대표님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저 어린 그 철없는 것들을 뭐 이런 철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정말로 보고 있으면 천국 만마 같아요. 네, 너무 듬직해 보이고 나도 처음부터 누군가와 함께 시작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딱 뭔가를 결정짓고 시작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 지금 상황이 혼자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정말로 옆에 같이 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 하셔도 너무 든든한 이렇게 동반자, 동력자가 되어줄 것 같아서 두 개 다 상관이 없지 않을까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혼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이 인력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원 사업 하나 시작할 때도 서류도 많고 또 이렇게 수업 참여도 많이 해야 돼서 한 명으로는 사실 사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직장을 다니시다가 사실은 그만두시고 저희 생산을 담당해 주고 계시고 네, 신랑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해야 되나. 그 정도로 혼자 하는 건 정말 힘든 것 같고 또 혼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혼자만 생각해서 혼자 옳다고 생각할 때 그게 오히려 사업에 독이 되더라고요. 혹시 상황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혼자 하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좋은 멘토링을 받거나 아니면 수업에 참여하시거나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발전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중에 너무 바빠질 수 있으니 여러 번도 괜찮다라는 의견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 3자 입장으로 청년 창업가 분들을 볼 때는 혼자 시작을 했어도 팀마다 약간 더 끈끈한 게 있어요. 창업가 분들끼리의 더 끈끈함 그리고 창업을 해봐서 공감되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낄 수 없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혼자여도 올해 이번 사업에 참여해도 분명히 동기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 동기분들이랑 끈끈하게 잘 이어나가면 되니까 혼자여도 할 수 있나요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으나 혹시 모르니까 추후에 너무 잘 될 수도 있으니 도움자가 있으면 또 괜찮다라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물색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부터 물색을 하시랍니다, 여러분. 잘 친구들을 잘 이렇게 모시고 부모님한테도 잘 보이고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창업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멘토남 분들이 정말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어느 분야에 다 빠짐없이 배치가 돼 있어서 내가 브랜딩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멘토를 받고 싶다 그러면 브랜딩 관련된 멘토를 또 해주시고 그리고 교육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저렇게 교육이 많이 듣나 싶을 정도로 교육을 많이 해서 빈틈없이 정말 첫 시작의 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은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들이 이번 사업을 맡아주셔가지고 충분하게 혼자서도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저희가 얘기한 도중에 또 질문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그러면은 제가 또 질문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창업할 때는 아무래도 시장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의 타겟이나 창업 홍보 노하우를 정할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조사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 먼저.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하나도 몰랐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거 이외에는 뭐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회계, 뭐 경영, 마케팅 전혀 몰랐는데 아까 PPT 보셨잖아요. 그게 여기 제가 작년에 멘토 받았던 멘토님 분들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사업까지 연결이 되고 또 지원 사업도 받고 여러 가지 판로도 개척을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멘토님이 마케팅 전문 분야의 멘토님이셨어서 처음에 이제 온라인 마케팅도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또 같이 창업을 한 동기 중에 여기 아까 계셨는데 라이브 커머스 방송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 의미에서 방송도 진행을 해봤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괜찮았고 팔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을 해보셔서 자기 브랜드에 맞는 쪽으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시장 조사 이거 처음에 아카데미 할 때 우리가 뭐 사업 계획서 내고 뭐 이렇게 할 때 해야 된다라고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시장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 혼자 했으면 잘 못했을 텐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얘기해 주셔서 거기 따라서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 이후에는 다른 분들 이제 청년창업가 동기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그러니까 창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멘토님들의 어떤 그런 한마디의 조언들이 도움이 되고 할 때는 뭐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다 보니 또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두 분 다 그냥 나는 한 거 없다. 이끄는 대로 갔더니 괜찮더라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저희 이번 사업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이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을 교육 따라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도 충분하게 역량 강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자, 근데 너무 이거 당연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초기 비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나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 저 대표님 혹시 대답해 줄 수 있으실까요? 초기 비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나요?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늘 하죠. 늘 하지만 실제로 저도 초기 비용은 많지 않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없어서 좋은 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많으면 좋겠지만 적어서 좋은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계속 고민하게 되고 고민하니까 찾게 되고 방법을 찾아 나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인테리어를 그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참 좋았을 테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제가 했더니 어설픈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형광등이 밖으로 드러나 있기도 하고 전선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고 누구나 다 이제 비슷비슷한 인테리어가 아닌 그냥 제가 그냥 해놓은 뭐 그런 이제 게 돼서 오히려 이제 차별화되고 좀 더 고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투자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찌 되었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자본이 없어서 그런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고 같습니다. 의견 동일한데 이제 자본이 없을수록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오히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나한테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이제 좀 더 고민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오히려 다른 도움을 받거나 또 다른 지원을 알아보거나 하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상 외의 답변이었어요. 너무 큰 초기 자본보다는 없는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고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내 공간에 더 애정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말은 즉슨 초기 자본이 많이 없어도 충분하게 창업을 시작할 수 있고 성공에 이끌 수 있다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같이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음식을 하려면 공장 제조 시설을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무조건 공장 세워야 돼. 그러니까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혼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 대출 받아서 이렇게 진짜. 근데 멘토님이 뜯어 말리시는 거예요. 미쳤냐고. 지금 얼마나 어디에 팔릴지 모르는데 당장 공장부터 지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초기에 투자 비용을 많이 들였을 때 오히려 사업에 실패할 확률이 크다라고 말려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또 이게 들어옵니다. 창업하기 전에 사무실 꼭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무실 꼭 필요하나요? 창업하기 전에는. 사무실도 굳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이 정말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업에 대한 열의가 있다면 당장 자기 방에서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주방 시설이 없을 때 저희 아기가 50일도 안 된 상태에서 집에서 약과를 만들었어요. 저희 집 주방에서. 그 정도로 이제 굳이 창업 공간이 없더라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좀 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반대로 서점 글재공원을 차리기 전에 집에서 저희 집이 쓰지 않는 2층이 있어서 이제 있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거기서 무엇인가를 작업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려웠고, 그래도 월세라도 나가니 이거는 벌어야 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막상 정말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창업의 공간은, 그러니까 창업의 어떤 그거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창업의 공간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집에서도 가능하다, 아니다, 나가야 된다. 하지만 공통점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줄 것만 정신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겠지? 창업할 때 준비할 것은 1, 2, 3순위로 말씀해 주세요. 1순위는 뭐고, 2순위는 뭐고, 3순위는 뭐다. 당장 말하라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질문 아까 내가 창업을 준비할 때 이거 1, 2, 3순위 같이 뭐 1순위는 뭐 공간이다, 2순위는 뭐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정신머리도 꼭 잡아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순위를 하나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거 하나는 꼭 필요하다. 우선 아이템이 있어야 내가 무엇으로 할 건지 아이템 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저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까 초기 자금 필요만 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잠깐만 놔두고, 그러면 지원 사업,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하고 관련된 어떤 지자체 지원 사업이 있는지를 먼저 조금 이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게 지원 사업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것 두 가지 우선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거 먼저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1순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질문 들어온 게 지원 사업은 어떻게 찾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저는 이런 지원 사업에 올해로 이제 4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이거는 어떻게 알고 항상 하는 사람만 해요? 왜 쟤는 받고 저는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검색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이 정보 검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보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경상남도에서는 청년 정책을 위해서 경남 청년 정책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경상남도의 청년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 지원사업 그리고 다른 여타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함안군청에도 고시 공고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저희가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항상 인터넷을 켜면은 뉴스를 읽는다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거나 경남 청년정책 플랫폼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저희 하만청년센터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하만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 홈페이지를 정하고 그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읽고 그 지원 사업 하나하나를 보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많이 뛰는 사람이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 찾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라고 항상 저는 문의가 오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업 설명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을 알고 내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준 것만으로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른 지원 사업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가장 힘들었던 거 말씀해주세요. 포스트잇에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있었습니다. 대표님들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저는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사업은 혼자 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력을 확보하는 거. 제 주변에 저와 저처럼 제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이 답인 것 같아요. 황자성 대표님은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아무래도 저도 혼자 할 때는 좀 힘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함안군에서 청년이지만 왠지 내가 청년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나이인지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가 이제 힘드냐면 사실 제가 제 일을 할 때는 하나도 힘들지 않는데 정말로 잘 해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들 때 그럴 때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은 저희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기도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그럴 때 누군가 함께 한다면 근데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같이 했었던 저런 이제 그 팀을 보면 조금 부럽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사람 역시 혼자 너무 여기서 역시 인사가 많잖아. 역시 사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창업의 만족도를 듣고 이번 프로그램 마쳐도 될까요, 주임님? 네 질문 너무 좋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방금 까먹었군요. 그럼요. 그러면 생각날 때까지 다른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좋은 게 있네요.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 사업에 작년에 참여 거의 1년 정도 같이 했잖아요. 1년 정도 하면서 이거는 정말 너무 좋았다. 다른 지원 사업에서 느낄 수 없는 가장 베스트 요소였다. 라는 게 어떤 거 있었을까요? 네, 작년에 내일을 만드는 하만 청년 창업가 사업 중 가장 너무 좋았다. 하나를 꼽으셔도 되고 2개를 꼽으셔도 됩니다. 저는 계속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좋았던 건 저만의 그런 고립되어 있던 생각의 틀을 많이 깨주셨어요. 멘토님들도 조언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었고 또 같이 창업을 했던 동기분들 같은 경우에는 멘토님이랑 다르게 저희랑 똑같이 창업을 하는 그 같은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도 너무 도움이 되었고 저는 그런 사람의 조언이 제일 저한테 값진 거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선 얘기하셨으면 정말로 이게 이제 이고요. 또 저는 이제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정보 혼자서는 사실 정보를 이제 알아가기가 정말로 어려운데 같이 있다 보니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의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해지는 정보들이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함께함으로 해서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마군에서 하다 보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을 하든 보도자료가 나가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대표님처럼 정말로 전통을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만 있어도 사실은 홍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개인 브랜드를 홍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보도자료 나가고 같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홍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그 2가지를 저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것과 홍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그리고 제 3자의 입장으로 저희는 센터 입장으로 작년에 청년 창업가 분들을 봤을 때 처음에 저희가 알아가야 될 문화에서 부스를 같이 운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스를 같이 운영했을 때는 부스 준비하는 시간이 어림잡아 그래도 한 반나절 정도는 그 부스에 매달려서 그 부스만 계속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연말쯤 돼서 저희가 10월 달쯤에 저희 여기 앞에 공원에서 이제 다시 부스를 운영 설치했는데 정말 30번에 탁탁탁 하고 이제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플리마켓에도 많이 나가고 다른 기회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와 경험을 주는 게 아무래도 성장에서 가장 큰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그 기회와 경험이 작년 이 창업가 지원 사업에 전부 다 녹여있던 것 같아요. 혹시 질문 기억나셨을까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만약에 이거 다시 하신다면 꼭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나 좀 더 신경 쓰고 싶은 부분에 대해 듣고 저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좀 더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때는 뭔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사용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원 사업은 마지막에 서류를 써야 되는데 뭔가 그 서류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하실 수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네. 네,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마무리할 때 서류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서류까지 생각을 하고 돈을 사업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 네, 그 부분은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도 사업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사업비를 이제 한다면 이렇게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뭐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면 선 사업비보다는 처음에는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하는 건 어떨까? 왜냐면 정말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좀 더 이제 쓰는 것을 좀 더 이제 잘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너무 감사하게 이제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조금 남아서 이제 조금 배우고 경험하고 난 후에 쓸 수 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다시 한다고 하면 더 열심히 또 배워야지. 충분히 여기 또 올해로 이끌어 주실 분들이 작년에 이런 점을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서류가 좀 빡빡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되게 빡빡했어요. 이거를 이분들이 한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빡빡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 사업만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더 다른 사업을 해야 되고 다른 사업에 도전을 해야 될 때 서류 한 번에 힘들게 배운 게 훨씬 더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되고 오히려 빡빡하게 스케줄이 잡혀져 있는 게 다음 사업에서 아니면 이것 말고 또 다른 사업에 나갔을 때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업가분들을 만나거나 청년분들을 만나면 항상 1순위가 서류가 너무 어려워요. 저희는 서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류 좀 쉽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 사업만 할 거 아니잖아. 더 다른 거 할 거잖아. 더 이게 1스텝이고 2스텝, 3스텝, 4스텝까지 나가야 될 건데 1스텝에서 무너지면 어떡해. 이거부터 잘해야지. 그러면은 충분하게 서류 같은 경우는 한 번 잘 배워놓으면은 1에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바로 건너뛸 수 있어요. 서류를 잘 배우면은. 그래서 너무 우성하지 말라. 그리고 다 이렇게 잘 해주십니다. 저희 멘토님께서 잘 해주시고 저희 주임님, 팀장님, 저희 이사장님께서 서류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충분하게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사전에 질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창업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고 오늘 사업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표님, 사업의 만족도는, 창업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별 5개 중에 몇 개일까요? 별 5개 중에 6개? 정말 박수 참여하죠. 사실 정말 혼자서는 못했을 것 같고요. 계속 하는 말이라 조금 그렇지만 한 개여서 가능했고 정말로 작년은 함안군에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이제 멘토님이나 뭐 이런 것들 정말로 감사하는 한 해, 너무 즐겁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지금 만나는 지인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계속 권하고 있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참여해봐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만족도는 상당히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저도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별 100개? 저 진짜 작년에 제 모습이랑 지금 제 모습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달라져 있어서 그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사업비를 받아서 내가 한다가 아니라 뭔가 제 사업이 좀 더 발전되고 제 스스로, 그러니까 저 혼자 하면 그건 정말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사업화 될 수 있게,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는 별 100개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너무 만족했다라는 표기를 듣고 오늘 사업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진 한번 찍나요, 주인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고 오늘 사업 설명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